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슈들이 많은데 앞서 LG그룹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SK의 합병 소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와 이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자회사인 SK머터리얼즈가 합병을 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 대비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출발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아서 그래도 오늘의 대안은 있구나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좋습니다. 네, 일단 시장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네, 시장 얘기도 왜냐하면 오늘 10시 반 중국장 이후에 우리의 행보가 주목이 됐었는데 코스닥은 네. 더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솔직히 좀 비성적으로 밀린 거죠, 지난주가. 특히 이제 지난주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어졌던 이제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들이 더 강하게 나오면서 이어졌던 변화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 청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 차례 다시 정상화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런 쪽이면 아마 이번 주 주말 또 혹시나 모를 잭슨홀 미팅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자꾸 테이퍼링 하는데 테이퍼링 뭐 결정됐습니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강하게 써서 나왔던 후폭풍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용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요즘 시장 이렇게 빠지면 보통 신용잔고가 줄어드는데 신용잔고까지 같이 늘어서 많은 분들이 빚내서 지금 투자에 또 가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나마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예. 신용잔고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좀 의외로 좀 많이 밀려야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돼야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앞으로 또 은행권에서도 정부가 대출 관리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신용을 더 쓰게 만드는 요인은 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시장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조절해 가시면서 특히 레버리지는 내가 쓰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그룹주들의 우리의 투자 대안이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SK머터리얼즈의 합병 추진 소식에 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공시 내용부터 대표님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SK가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월 달에 SK가 이제 회사 가치를 뭐 10조인가요? 뭐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서 4대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그중에 하나의 또 퍼즐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SK 머티리얼즈를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그래가지고 투자 부분을 다로 세우고 이 투자 부분을 그러니까 다시 SK와 합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는 일단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SK 머터리얼즈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손자회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병 비율이 SK와 SK 머터리얼즈 비율이 1대 1.58 정도로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주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이제 비율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SK 머터리얼즈가 그러면 SK로 들어가면서 약간 좀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는 또 관측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물론 이제 안전장치인 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SK 머터리얼스 자기 주식 한 15.1% 정도를 오히려 어떤 합병 시즌주를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주 가치를 좀 더 보강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미세하게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마 SK 머티리얼즈의 한 4조가 넘는 가치를 1조 6천억에 합병시켰다. 라는 관점으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SK가 훨씬 더 유리한 윈윈이라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돈 되는 건 SK 투자회사가 다 가져간다. 네. 알짜 회사는 다 가져가고 사실 소위 속칭 영양가가 살짝 아쉬운 머터리얼즈를 SK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뭐 제가 SK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뭐 예전 직장이 SK이긴 했었지만, 그렇죠. SK 증권에 또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동향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입장 쪽에서는 큰 뭐 어떤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SK 앞으로 갈 이 4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밝혔던 게 가장 먼저 첨단 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 이 4개 쪽으로 회사를 묶어서 이제 투자 회사와 함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첨단 소재 쪽에서 이번에 나왔던 이 반도체 배터리 관련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까지 글로벌 유리 종합 소재 쪽으로 이 첨단 소재 쪽은 끌어가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번에 SK 머티리얼즈를 활용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린 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또 탄소 포집 같은 기술도 계속 활용하면서 특히 SK ENS죠. 여기서 지난 플러그 파워를 인수를 하면서 지분 인수하면서 또 상당히 이슈가 많았었던 부분들인데 여기도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SK 바이오팜이죠. 그리고 특히 프랑스의 유전자 치료제 CMO 업체인 이포스케시 발음 괜찮나요? 네, 이 회사를 네. 인수를 하면서 또 바이오 쪽도 끌어가겠다는 입장이었고 예. 마지막으로는 디지털이죠. AI 자율주행 특히 이번에 글로벌 미국의 물류 인프라 기업 업체인 ESR을 인수를 하면서 또 네. 계속 가치를 키워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SK의 키워드는 이 4가지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박차를 계속 가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합병하면서 재편이 된다는데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 있다고 하는 신사업 위주로 재편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냥 트렌드에는 잘 맞춰 가는데 네. 이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가 어느 쪽으로 그렇습니다. 계속 성과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SK가 원래 M&A를 잘하는 회사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전부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잘 하리라는 믿음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없습니까? 네? 이번 양사의 합병으로 실은 없습니까? 솔직히 지금 실 같은 네,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봤었을 때 나중에 이제 네. 만약에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주주들의 반대가 얼만큼 이어질 수 있느냐 예. 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리스크면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왜 우리가 SK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SK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소재까지 들어가겠다는 쪽으로 해서 주가도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그런 쪽으로 잘 가는데 좀 불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어떤 소액 주주들은 오히려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대응해주고 나머지는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큰 리스크는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번 합병권으로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호재가 만발한 이슈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이번 합병이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자회사로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갖고 있던 또 자회사들도 다 같이 어느 정도 SK의 자회사 쪽으로 나오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대표적으로 SK 에어가스가 있고요. 산업용 가스에서 국내 한 6위 정도 지위를 차지하는데 그래도 단단한 회사죠. 그리고 함께 또 SK 프리캠이라고 하는 전구체, 반도체용 전구체 관련된 회사, 그리고 또 SK 쇼와덴코, 또 지료화학이나 산화막 관련된 쪽의 회사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던 부분들이 또 한번 자회사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SK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보강시킬 수 있는 구조로 나갈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일단 지금 이어지는 게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또 필두로 한 앞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소재 쪽에 대한 또 질서를 또 만든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또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첨단 소재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면 네. 다른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네.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그래도 그 친구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재 쪽 같은 경우 그래도 네. 국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론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오늘은 또 LG화학이 흔들리다 보니까 또 그동안 또 잘 나갔던 소재주들도 좀 흔들리긴 하는 상황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와 또 상관없이 봐야 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또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바라보는 것은 좀 다른 얘기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재 시장들도 하나의 또 계속 이어지는 물줄기는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나친 해석이군요. 네. 지나친 확대 해석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 합병 소식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이슈가 또 있을까요?
이 정도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이슈들이고. 네. 네. 솔직히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예. 약간 묻히는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예. 시장이 좀 정체되거나 좀 위축됐었으면은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부각을 받았을 텐데 네. 오늘은 일단 모두 다 반등하다 보니까 예. 내 종목 챙기기에 좀 바쁜 시장이죠. 네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이슈인데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 회사의 면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어떻게 보면 한 중간 정도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변화가 계속 나오면서 어떤 가치를 계속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가는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큰 변화를 끌고 온다는 것보다 아마 장기적인 비전이 계속 맞춰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또 SK이노베이션도 이제 또 분할이 이어질 거고 거기다가 SK텔레콤도 또 분할이 이어지면서 교통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다 완결이 되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SK와 SK텔레콤의 지주사가 또 합병되는 쪽까지 가야 이제 전반적인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 측에는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물론 그렇겠죠. 결국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큰 그림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겁니까? 소위 시체말로 해서 주식시장에서 뭘 사야지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때는 일단 예. 가장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역할을 하는 쪽, 그러니까 예. 즉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예. 맞다라고 보게 되면 예. 그냥 SK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단기간에는 아마 큰 시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맞추고 난 뒤에는 그래도 그러면 앞서 똑같이 네. 그럼 SK그룹 쪽에서 뭐 사야지? 뭘 라고 사야 이제 됩니까?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면은 예. 또 비상장된 자회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었을 때 예. 또다시 SK가 부각받을 수는 있을 텐데 그거는 차후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SK 특히 이 투자 회사가 워낙 사업을 잘 하고 있어서요. 네. 예, 그 구성원들도 굉장히 인텔리들이 많죠. 그걸 보면 이 회사의 성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네. SK 가격 전략을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세워보고 싶은데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27만 5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뭔가 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번에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 주가가 이번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만 가지고는 그냥 퍼즐 하나 정도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패턴의 월봉을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네. 일단 이번 시장에서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견조한 한 25만 원대, 6만 원대는 견조한 지지권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가치는 시장이 서서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퍼즐이 다 완성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1차로 한 32만 원, 33만 원대 장기 저항권이죠. 이 정도를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그다음부터가 본격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지금 아무래도 한 25만 원대 중후반 정도, 그래서 한 24만 원대까지 박스권 안쪽에서는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세의 변화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SK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오히려 최근 같은 경우도 좀 탄력적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월봉인데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난 어떤 2차 전지 소재 진출과 관련된 쪽까지 이어지게 보면은 아마 40만 원대는 잘 안 무너뜨릴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아무리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소재 쪽에 가스 쪽의 강자는 특수가스재 강자는 쉽게 무너지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한 45만 원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아직 마찬가지로 실적 변화가 2분기까지도 괜찮았죠. 이런 부분들 확인되게 되면 다음 레벨업은 45만 원대를 안착하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살짝 놓친 네. 2차 전지 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비슷한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혹시나 굳이 앞서도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노이즈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굳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사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네. 우리는 꼭 그 회사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SK 머터리얼즈 말고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라고 예, 예. 봤었을 때는 예. 일단 떠오르는 게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후성이고요. 나름대로 지금 지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흐름들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은 여전히 실적의 확장세와 시장의 재조명은 더 필요한 회사가 후성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들 바라보시면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솔브레인인데 비슷한 회사죠. 근데 솔브레인이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가 한번 나올 자리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 한 30만 원대에 대한 또 중요한 저항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 부분의 변화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어이구, 그래서 솔브레인 주가가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그렇죠. 저도 주말 사이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올해 많이- 초에 정말 2차 전지 시장에서 대장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그- 회사 심지어 탐방까지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네,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요. 좋은 얘기 많이 했었죠. 그 아니, 회사에서는. 야, 과도하게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아마 어떤 뭐 이슈적인 네. 기관의 물량들도 같이 이어졌던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되돌림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솔브레인이 조금 더 눈길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만 원대, 30한 1만 원대 정도까지는 저항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염두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많이 빠졌다고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싸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이거든요. 회사에 큰 내용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네. 예.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슈가 없었다면 그야말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솔브레인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가져가신다는 네, 단기 매수 말씀까지. 관점. 예. 단기 매수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네.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큰 도움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SK그룹주에서 찾으셨길 바랍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